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74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중국 증시가 2% 반등하면서 함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추천과 함께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60%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2143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5% 가까이 하락하면서 67,300원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4분기부터는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3%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7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1%대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44만 8천 원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움직임 없이 11만 5,5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 상승세 예상됩니다. 27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5.5조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최대 실적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2%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하락세 나오면서 32만 7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LG화학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배터리 부분이 올해부터 흑자 전환될 예정입니다. 화학주들 약세지만 LG화학만 상승세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4% 상승세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SK텔레콤 28만 원 선 예상되고요. 삼성물산 0.43% 하락하면서 11만 6,5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KB금융 오늘 0.20% 하락하면서 5만 1,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 오늘 1%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2% 상승세 나왔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12만 9천 원 선 예상되고 있고 신한지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움직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0.74% 상승하면서 27만 1,5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3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40선 깨고 738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3%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성장 모멘텀을 잃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 28% 넘게 하락했습니다. 79,2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신라젠 오늘 0.58%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86,000원 선 깨고 85,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CJ ENM 0.73% 하락세 나오면서 24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도 오늘 소폭 하락합니다. 7만 1,300원 바라보고 있고요. HLB가 0.67%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4,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노스만이 4% 상승하고요. 다음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 펄어비스 1% 그리고 메디톡스 1%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바이로메드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0.98% 그리고 0.65%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LCC 사업자 중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6월 7일 52,000원을 고점으로 현재 37%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낙폭이 컸던 이유가 당연히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3분기가 가장 성수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3분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이 커버하는 노선 중에 일본 노선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지난 여름에 지진과 태풍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그런 실적 하락, 일본 노선 쪽에서 실적 하락이 좀 있었고요.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유가 상승에 따른 제트 유가 강세 때문에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3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으로 6월 초까지 52,000원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고 반대로 최근 37% 주가 조정은 그런 것들을 선 반영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여행주들이 바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여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3개월치 예약률이 계속해서 좀 개선되는 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행주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과 맞물려서 항공주 역시 이런 예약 탑승률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유가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70불을 하회하는 다시 69불대의 WTI 기준 유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감소, 반면에 매출은 증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년부터는 이제 또 신규로 또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선들이 또 새로 생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월 달에 한중 항공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민항총국에서 요청을 하면서 실무회담이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런 요청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최근에 공항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베이징 공항이 내년 6월에 개항을 하게 됩니다. 신공항이 개항을 하게 되고요. 그 이외의 공항들도 속속이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중국 노선의 현재보다 훨씬 늘어나는 그런 수요를 이제 한국 쪽에서 또 요청을 하는 그런 회담이 11월 중에 실무회담이 있다는 것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는 또 중국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는 제주항공이 또 선두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은 가져야 될 시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과 내년 설날에 대한 특수성 그리고 비용은 감소 그리고 내년 그 이후에는 중국 노선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제 서서히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라인 3만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에 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타임을 본격적으로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리섭 소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또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수익을 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 지난 이 시즌에 꾸준히 수익권 안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실 계획입니까? 네, 첫 시즌에 아프리카 TV로 대박을 낸 이후에 그리고 애경산업이죠. 그 이후에 이 시즌 때는 좀 아쉬웠죠. 왜냐면은 어차피 결과 수익률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등만 살아납니다.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하지 못한 아쉬움.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1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3579로 1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즌이니까 다시 1등에 복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정말 개별 개인기로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개인기 얘기를 자주 하지만 개인기라는 거는 지금 시장 상황에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정말 개별 종목이 굉장히 탁월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그 당시에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올라가서
시즌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1등 노려보신다고 하셨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님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많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떤 미중 무역 전쟁과 유가 조정으로 인해 좀 한국 경제가 좀 많이 바닥을 쳤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저는 이제 좀 저평가된 좀 펀디멘탈은 좀 살아있으나 좀 저평가된 종목과 어떤 산업에 집중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기 매수 전략을 통해서 좀 상위권으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신일서 소장님, 오늘 양지수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2분 남아서 짧게 보겠는데요. 자, 다우 산업지수, 그리고 나스닥, 그 다음 S&P 500,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우 월봉입니다. 나스닥, S&P 500 다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완전 무너졌죠. 지금 20개월 선에 있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우리나라 1위,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가.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그 대표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개월 선이 붕괴가 되었고, 예전에 삼성전자가 미리 무너진 건 보여드렸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1, 2위이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다우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거, 대표적인 거,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 다 합친 거, 그리고 S&P 500이랑 500 종목 있는 거보다 반도체주의 하락이 급격히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가 시가총액 1, 2위이기 때문에 지수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조금 남았지만 이게 20개월 선이 붕괴되고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더 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수의 하락은 지금 예상이 거의 되었다고 보고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인 시장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상승 종목을 뽑아내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전체적으로 줄인 가운데 압축적인 전략으로 안 나가면 굉장히 크게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윤여민 전문가님, 이번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3분기 기업들의 실적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고, 또 29일 날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미중 무역의 어떤 극적 타결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의 좀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10월 20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바로 실적 시즌입니다. 내일부터는 포스코, LG생활건강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또 25일에는 SK하이닉스, KB금융, 현대자동차, LG전자와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5%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1%대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43,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예상보다는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69,900원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69,500원 선에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55% 하락하면서 44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5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합니다. 32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33만 원 선 깨졌습니다. 삼성물산 0.43% 하락하면서 1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예상대로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3% 하락하면서 214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63% 하락하면서 73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하락폭이 큰데요. 1.74% 하락하면서 8만 원 선 깨고 7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M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도 1%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신라젠과 포스코캠텍은 이 소폭 하락하면서 8만 5,400원 그리고 7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노스만이 4% 급등세 나와주면서 7,3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펄어비스, 메디톡스 모두 1%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서 소장님, 세 가지 종목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시장 이야기를 살짝 곁들이면서 시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어려운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돌파할 수 있는 두 명의 유형이 있어요. 정말 초단타로 아예 이런 시장의 위험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초단타는 시장의 위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1분 사고 팔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미중 무역 분쟁이니 뭐 서브프라임이 다시 와도 뭐 쌍둥이 빌딩이 다시 무너지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초단타로 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극단에 있는 사람, 초장기, 아예 3, 40년을 가지고 가겠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 정말 먼지만한 노이즈에 불과하죠. 내가 100세 시대에 4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지금 시장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정쩡한 그 위치에 그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해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3개월, 2개월을 갖고 수익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하는 거라 지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 3개월 목표로 지금 가지고 가는 지금 전략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단기적으로 가장 단기나 중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와중에 압축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는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 거래소에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블루칩보다는 옐로우칩을 공략해야 된다. 그러니까 블루칩은 좀 등치가 크고 우리가 대기업 그리고 옐로우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덩치가 작고 조금 그 대기업보다는 조금 사업 그 영역이나 이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옐로우 칩들을 들고 왔어요. 첫 번째는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국내 개인 신용정보 시장 1위 사업자예요. 나이스 평가 정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대출을 받을 때 내 등급을 알고 싶다. 신용등급 조회하는 것도 두렵기도 하지만 나이스 평가 정보나 이런 몇몇 회사들을 통해서 신용등급을 한번 조회를 해보죠. 그러면 아 뭐야 나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겠네. 제1금융권으로 가야겠다. 어떻게 하면 신용도를 올릴 수 있지? 또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막 쳐봐요. 막 그런 그 신용에 관련된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그 시장 상황과 틀리게 굉장히 좋았어요. 2017년도부터. 이게 최근에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로 진출한다고 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스토리가 지금 계속 얽히면서 올라간 건데 지금 마이데이터는 보니까 자신의 신용정보 그리고 여러 금융회사들로부터 모아서 한 개의 채널에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왜 됐을까? 분명히 그 전에 카드 사태가 크게 터졌었죠. 카드사에서 우리 데이터가 다 날라갔어요. 공인인증선이 뭐니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정보의 그런 어떤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선진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느렸고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분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뭐 이제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택시업계와 뭐 우버 이런 관계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다 도입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막히고 있죠. 기존 사업권에 의해서. 금융권도 굉장히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금융 데이터를 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아래 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번번이 제도에 막히면서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가지고 오라고 했죠. 관료들 보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 회의를 미루자고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3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금융 분야 빅데이터로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보도자료, 3월 달에 내놨던 보도자료를 잠시 볼까요?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 베드로 우선 추진하겠다. 첫 번째 기본 원칙이 있었고,
찾아보시면 나와요, 인터넷에. 2번은 법제도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세 번째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내실 있게 보호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 이 3대 추진 전략에 맞춰서 10대 추진 과제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옆에 그 알기 쉽게 카드 뉴스라고 하죠. 그런 걸로 했는데 파란색이 그 진하게 되어 있네요. 전략 첫 번째가 금융 분야 빅데이터로 활성화하겠다. 전략 두 번째는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세 번째는 다들 우려하는 개인정보 그 자기결정권 충분히 보장하겠다. 정보보호 보안을 강화하겠다. 이건데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금융 분야 빅데이터로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이게 다들 싫어했죠. 왜냐면 금융사에 보통 우리가 그냥 정말 단순한 인터넷 그 카페라던가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는 정보는 솔직히 가짜로 해도 되잖아요. 핸드폰 인증을 해도 되지만 솔직히 부모님 뭐 그거 빌려다가 써도 되고. 근데 금융권에서 어떤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는 본인의 그런 어떤 진짜 그 데이터가 아니면은 금융권에서 안 해주죠. 상품을 뭐 가입을 시켜주거나 뭐 대출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 개인 정보들이 민감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활용됐을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거를 금융위원회에서 하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이런 데들 어때요? 정말 최보수적인 곳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저런 것들을 하겠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우리도 변하겠다. 금융분야 빅데이터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나이스 평가정보나 이런 회사들은 갑자기 시장이 커진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스 평가정보를 비롯해서 몇몇 회사들이 과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신용평가 그 조회할 때 업체가 몇 개 없어요. 왜냐면 그게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저렇게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저런 식으로 그 신용평가 시장을 키우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금융 자문을 해준다. 이 기본적인 것부터 금융 데이터가 정말 다양한 그 정보를 함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활용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는 그 개인 정보를 갖다가 여러 분야로 어떻게 팔 수도 있고 활용하는데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7배가 올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연봉으로 보니까 230.87%가 고가상으로 올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부터 17년도 초반까지 좀 빠졌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절반 이상을 지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일단 나이스 평가 정보같이 일단 우상향하는 업체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손절가 11,000원, 목표가는 20,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크레더블입니다. 약간 뭐 그 영화 제목 같기도 하죠. 근데 이크레더블도 신용에 관련된 회사예요. 또 기업의 신용 정보를 분석한 신용평가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약간 틀리죠. 개인과 기업을 하나씩 갖고 온 거예요. 개인은 나이스 평가 정보, 기업은 이크레더블. 신용평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기관이 주로 정부와 대기업이에요. 뭐냐면 정부와 대기업이 어떤 업체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업체가 신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 싶어요. 그럼 이크레더블 같은 회사가 미리 조사를 해놔요. 기업이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고 다른 기업과 비교도 해놓은 자료들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가 그것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크레더블이 계속 그렇게 좋은 자료를 주고 믿을 만한 기업을 진짜 추천했고 정부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면 이크레더블이 계속 요구를 하겠죠. 다음에도 또 부탁한다.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기관이 지금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기관,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정부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세청도 있을 수 있고 조달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기관에서 납품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기관은 반드시 신용 등급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크레더블이 거기에 선두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크레더블도. 그래서 이크레더블도 보니까 2014년부터 바닥에서 계속 올랐습니다. 매년 올랐어요. 연봉으로 보더라도 연봉을 가끔 보는 건 좋아요. 한 봉이 1년이라 뭐 자주 보면은 피곤하죠. 움직이지도 않는데. 근데 쭉 그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는 있거든요. 정말 꾸준히 올랐고 2009년도의 고점조차도 작년에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상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물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예전에 샀어도 아무도 안 물려 있어요. 지금 다들 그냥 행복한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산 사람이나 옛날에 산 사람이나 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민간 영역, 정부 말고도 민간 영역에서도 상거래 시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신용인증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정부기관에 그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크레더블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민간 영역에서도 상거래를 했다가 우리를 믿어라, 우리는信用도가 좋다, 그냥 이렇게 사탕발림에 속아서 했다가 만약에 아니면 정말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용장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크레더블의 그 서비스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30,000원입니다. 신용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종목은 의류 종목이에요. F&F.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일교차가 커져요. 그래서 안에는 뭐 그 얇은 걸 입더라도 겉에는 패딩이라던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다니기 시작하죠. 패딩 아우터 브랜드 디스커버리가 지금 성수기에 진입할 전망이고요. F&F가 뜬 거는 디스커버리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면서부터, 그리고 롱패딩이 열풍을 일으키면서 평창올림픽 때 롱패딩이 대박이 났고, 디스커버리 롱패딩이 디스커버리의 어떤 수요를 견인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롱패딩이. 그래서 막 그 유명 연예인들이 막 롱패딩 입고 나오면 그게 어디 상표인가 막 다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 따라 구매하는 그런 그 트렌드도 생겼죠. 디스커버리가 2013년에 매출이 330억이었는데 지난해 2017년에 3,300억 원이 되었어요. 4년 만에 10배가 성장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그 패딩 시장이 뭐 이렇게 디스커버리가 성장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거든요. 요즘 롱패딩이라는 다른 어떤 그 트렌드가 나왔지만 어쨌든 패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저렇게 아이들한테 그 비싼 패딩을 사줘야 하는 이 학부모들의 심정,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여론도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예를 들어 정말 좋은 재료를 썼는데, 그렇죠? 노스페이스라던가 뭐 디스커버리나 좋은 재료를 써서 이제 정당한 가격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 목소리를 크게 못 내요. 왜냐하면 너무 사회적인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괜히 목소리를 커냈다가 나쁜 여론으로 돌아와서 그게 불매 운동으로 불거지면 또 타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롱패딩이랑 그 아이템이 히트를 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를 지금 없앨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F&F가 지금 급등을 해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강한 애가 부러지는 게 덜 부러집니다. 약한 놈은 솔직히 이렇게 약한 시장에서는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파르게 올랐어도 오히려 가파르게 올랐는데 저게 더 오르겠었는데 더 올라버리는 기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F&F 손절가 7만원, 목표가 10만원으로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뭐 블루칩보다는 옐로칩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은 금융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라는 이 정부 사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F&F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수혜로 받을 것이라는 이런 코멘트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KTNG입니다. 일단 KTNG는 올 3분기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3,6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동 지역에 환율 상승과 어떤 담배 세금 인상으로 인하여 현재 담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중동 지역, 특히 이란의 경우 환율이 정상화될 경우 중동 수입업자의 발주는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신시장 진출을 위해서 어떤 중동 비중 축소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 물량 변동에 따른 단기적 불확실성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권열 담배의 경우 동사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릴 플러스 판매가 완화를 하고 고속기계 도입 후 핏의 월 생산량이 2억 개비, 편의점 커버리지 확대 이후 판매량이 월 1억 개비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사의 전자시장 담배 점유율은 2018년 15%에서 2020년 5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연말쯤 권열 담배 수준을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인산 부분에 있어서 국내외 호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13.4%, 영업이익률 20.4%,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원 부동산 개발의 경우 상업지구의 공사 진행상의 어떤 일정 조정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2018년 1,060억, 2019년 2,500억 등 향후 5년간 매출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7,500억 정도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현금 흐름을 감안할 때 배당 상향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중동 수출 변동성 축소,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상승, 부동산 실적 개선 등의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으며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이에 따라 KTNG에 대한 목표 주가를 13만 원, 손절가를 9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요즘 논란이 있는 SK하이닉스인데요. 25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7% 정도 증가한 6조 3,05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분기에 이어 사상 최대 기록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디램 출하 증가와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주된 원인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실적이 내리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메모리 패러다임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2년 전 수준으로 회귀를 했고 2019년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인 이유는 메모리 시장을 둘러싼 지나친 우려와 매크로 불확실성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중국 스파이칩 논란에 이어 인텔의 CPU 공급 차질에 인한 PC 부분의 출하 감소 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4차 산업을 완성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인 메모리는 향후 AI 성능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패러다임 변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판단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디램, 낸디램 가격 하락 압박 증가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사는 디램의 마이그레이션 효과 등 비용 절감과 생산 효과를 최적화하여 2019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2.5% 하락한 21조 6천억 원으로 여전히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에 대하여 목표 주가를 9만 원, 손절가를 63,7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4조 4,941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추석 효과로 인한 집객력 상승과 선물 세트 수요 증가에 따른 이익 기여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추석 연휴 전인 9월 21일, 22일 고객 집중으로 인하여 기존점 성숙률이 3에서 4% 정도 달하고 트레이더스의 기존점 성장률도 회복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결 자회사의 합산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적자 사업부였던 중국 할인점과 조선호텔 면세 사업은 각각 매각 및 신세계 DF 글로벌로 흡수 합병되면서 연결 손익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마트24는 영업 손실폭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진행된 점포 리브랜딩 기저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4분기에는 해당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며 연간 전체로 약 100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폭 축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018년 이마트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할인전 영업시장 단축 및 영업 업황 부진에 따른 온오프라인의 기존점 역신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성장마저 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2019년에는 충분히 업종 내 주도주 지위를 되찾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는 3분기부터 이마트 매수 타이밍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목표가를 27만 원, 손절가를 18만 9천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KTNG와 이마트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실적 부분일 것 같은데요. 실적은 내년 실적이 내려가봤자 2.5%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게임빌인데요. 신작 출시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신작을 출시해서 벌써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신일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게임주가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전체적인 부분으로.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지금 거래소에 있어요. 그리고 IT랑 바이오가 같이 좋지 않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옮겼지만 역시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가 바이오가 많아요. 그러면 바이오가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떴던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보면 오늘도 0.92% 오르고, 지금 이 시장이랑은 전혀 딴 혼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혼자 사는 기업. 이 세상은 아무 상관이 없다. JYP 엔터테인먼트 지금 5,000원대부터 거의 4만 원에 육박하는 8배 상승이 2017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하나의 종목이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방망이를 길게 잡고 휘두르면 죄다 헛스윙이에요. 홈런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안타를 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게임주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게임, 이 삼두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엔터테인먼트 바이오주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컴투스라던가 게임빌, 오른 회사도 있는데 컴투스라던가 게임빌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2018년도 그냥 초반부터 쳐졌거든요. 바이오랑 지금 엔터테인먼트가 저렇게 한 번씩 시세를 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힘도 못 썼어요. 컴투스가 2018년 초반에 조금 힘쓴 거 빼고 게임빌은 2018년 초반부터 주저앉았어요. 이 두 개가 예전부터 비교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게임빌이 지금 탈리온, 신작 출시 그 모멘텀이 다 중요합니다. 게임빌이든 컴투스든 NC소프트든 다 마찬가지인데 신작이 계속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있던 리니지 같은 경우는 계속 리니지가 돈을 벌어주고, 그 다음 리니지 2, 3 계속 나오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신작 출시 기대감을 기다리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빨리 안 나오면, 혹은 나온다고 했는데 미뤄지면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근데 지금 일단 게임빌이 탈리온이 일본 매출 순위 12위, 10위권 진입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컴투스가 스카이랜더스라는 게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신작 모멘텀이 있고, 지금 시장 상황상 바이오 엔터에 쳐졌던 그 부분이 게임주는 경기가 어려워도 게임을 해요. 집에 앉아서 안 나가고 게임을 해요. 방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컴투스, 게임빌이 올라갈 시기가 있다. 그 두 개가 맞물려서 지금 단기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만은 아니고, 그래서 게임빌이 지금 급등을 하지만 컴투스랑 게임빌이 반사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를 단기적으로 보는 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지만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에 뛰고 있습니다. 윤여미 전문가님. 예.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실적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5% 정도 증가한 1,927억 원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인데요. 아마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아울러 중고차 사업 등 사업의 성장이나 어떤 베트남 CKD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이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좀 그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에 대한 실망과 피로가 누적된 탓에 좀 주가 하락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라 생각이 들고 목표 주가를 한 21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한번 시장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서 소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유로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좀 긍정적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석 연휴 이후로 좀 시장의 반등을 좀 기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제 아실 만큼 국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텀을 두고 이제 저평가된 가치 투자 종목들을 천천히 매집하거나 아니면 좀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매매해야 된다는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비텍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드리려고 하고요. 동사는 전원 공급 제어 장치 개발 및 유무선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위하는 방위산업 대표 종목입니다. 좀 지속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서 유럽 순방을 다녀왔었는데 남북 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언론에서는 오히려 비핵화 없는 대북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이 확산되면서 오늘 남북 경협 관련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사 이익으로 방위산업체가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좀 양호한 재무가치보다는 좀 평범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 대북 리스크 발생 시 강한 상승 시 형성해줄 대표격 방위산업 종목이고요. 리스크를 대비하고 좀 지속적으로 외인들이 자금 유입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그 자금의 유입 덕분에 추세 전환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새 시즌에 시작이지만 이제 외인의 탈을 좀 초기에 빌려 쓰고 한 종목 정도는 소액을 좀 포트폴리오 구축해 놓도록 하고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행을 하고요. 손절가는 지지권 하단부인 2,200원을 설정을 하고 목표가는 2,750원 좀 짧게 설정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집 종목과 단기 종목 좀 번갈아서 좀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접근을 추천을 해주셨고 빅텍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9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합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확인하면서 업황 호조까지 기대되는 종목 함께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상승 반전에 성공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0.74% 하락하면서 2140.41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9시 16분경에 최저 2136선을 터치를 했고요. 계속 214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558억 원 가량을 팔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 마찬가지로 매도세입니다. 132억 원 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동반 하락세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5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7만 원 선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1.13% 하락했고요. 현재 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2% 하락합니다. 26만 7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로 2%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35,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44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현대차가 지난주 금요일과 동일하게 1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이 1.36%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3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약세입니다. 1.67% 하락하면서 26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SK텔레콤 지난주 금요일과 동일하게 28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1.28%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94% 하락하면서 733.50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9시 16분경에 최저 733선을 터치한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 다시 733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관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외국인이 395억 원 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하락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86% 하락하면서 78,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라젠이 0.12% 소폭 하락하면서 8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CJ E&M,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하락세입니다. 2.11% 하락하면서 24만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7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 마찬가지로 하락세입니다. 1.25% 하락하면서 10만 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나노스가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6.6% 상승하면서 7,4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와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하락세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소폭 하락세입니다. 0.65% 하락하면서 10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2%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준이 12위에 올라왔습니다. 0.11% 상승하면서 현재 4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오늘 상승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화장품 종목과 또 호텔신라 눈에 띕니다. 아모레지가 4.64% 상승하면서 7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3.67% 상승하면서 19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가 면세점 호조에 힘입어서 3.46% 상승하고 있고요. 8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락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 엘리베이가 6% 넘는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9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DB하이텍이 5% 이상 하락하면서 1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과 현대건설, 쌍용양해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삼성전자, 2위에 셀트리온, 3위에 SK하이닉스, 4위에 신라젠, 5위에 텔콘 RF제약, 6위에 현대로템, 7위에 네이버, 8위에 HLB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의 연구자 임상이 급증한 가운데 국내 시장 확산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구자 임상은 연구자가 주도하는 임상으로 제약사 신약 연구개발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효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 하락세 보입니다. 2.2% 하락하면서 현재 26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자세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5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6조 원 이상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따른 디램 가격 하락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41% 하락세 보입니다. 6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텔콘 RF제약 자세히 보겠습니다. 텔콘 RF제약이 지난 금요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회사인 비보존이 개발 중인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이 미국 FDA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패스트트랙 제도는 일종의 신속 신사 제도로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받으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약의 개발 속도를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14% 상승하면서 9,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박기환의 저가 매수 포착,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동안에 화장품주가 낙폭이 컸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을 오늘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 하면은 일단은 마스크팩, 이런 거로다가 아주 이제 유명한 회사죠. 작년에 광군제일 때 가장 많은 또 한국 제품 중에서 판매하는 이런 실적을 올린 회사도 역시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이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와 그리고 중국의 하나 화장품 임직원 600여 명이 한국 시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런 규모가 사드 한한령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어떤 견학이라든가 한국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꾸준한 이슈가 되는데 이런 것은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의 이슈에 이제 지나지 않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회사의 실적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을 봐야지 이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11월 10일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 11일이 역시 이제 중국의 최대 쇼핑 날이죠. 광군제인데 이때에 과연 또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은 벌써 이제 한국의 오더는 지난 9월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걸 통해 갖고 이제 이 제이준 코스메틱이 지금 많이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 말고 이제 오프라인도 연말까지는 한 2만 개의 점포에 입점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이제 3,166개의 지점에 입점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 회사의 영업 이익을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된 거고요. 국내 홈쇼핑에서는 이번에 지난번에 했었는데 완판을 기록하는 그런 또 좋은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에 맞춰갖고 올해는 한 예상 매출 한 2,200억의 영업이익도 한 600억대를 예상하니까 다른 화장품 회사와 다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맞는 게 제이준 코스메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지금 오늘은 많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장중에 저점에서 매수한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상승에 이어지는 추세가 변화는 아니지만 일단 한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중 저점을 한번 매수를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 광군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화장품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화장품 중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시적인 호재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실적을 분명히 살펴주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세점주라든가 그리고 대표적인 아모레라든가 LG 이런 것들도 회사가 꾸준하게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실적이 어떤 안 좋다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우리를 대표하는 종목들은 갈 수 있고 그리고 중국에 또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면 나중에 위험을 분명히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짜 중국 이외에도 다른 시장을 잘 개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유통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ODM, OEM을 같이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야 되는 게 화장품이고요. 과거처럼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실적과 연결이 되는 그런 회사를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 장에선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장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이런 것은 바로 쫓아가는 것은
잘못하면은 좀 안 좋은 그 매매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장중에 저점이 있으면은 한번 공략이 가능한데 이것을 뭐 내일 모레 계속해서 본다기보다는 일단 요번에 움직임은 일정 정도 반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서 더 이상 안 간다 그러면은 매도하고 좀 다시 또 매수 시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고 팔고 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잡아서 그런 거보다는 요번 오늘 장중 포인트에서도 지난 방금 전에 시간에서도 보면은 한 19시 23분인가요? 그때가 장중에 고점을 쳤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하락하고 멈췄을 때 더 이상 멈추지 않는다라면 더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점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을 보면은 지금 현재 14,700원 그리고 고점에서 15,100원 이렇게 이제 조정을 갖고 있는데 14,800원 이하, 14,500원 정도면은 오늘 장중에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략과 함께 종목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65%, 코스닥도 마이너스 0.65% 이제 동일하게 지금 하락 출발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매매 전략은 지수의 방향성을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주 금요일 날 지금 2117로 전저점을 장중에는 이탈했지만 지금 강한 양봉을 잡아냈기 때문에 쌍바닥의 형태를 잡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향성이 더 좋습니다. 10월 12일 날 전저점이었던 704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718포인트에서 저점을 잡아내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락은 전주의 쌍바닥을 잡아내고 나서 상승에 대한 눌림목의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지수는 우리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100에서 상당히 강한 펀더멘탈의 밸류 저점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지금 강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금요일 날 강하게 상승 반등을 줬던 재발 섹터, 남북 경협 sek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내년 초 이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 초로 연기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트럼프의 지금까지 겪었던 바대로 전략적인 그런 전술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오늘 거의 전업종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지금 화장품 섹터 그다음에 은행주들 일부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부품 섹터 중에서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지금 PCB 섹터 일부 종목들만 지금 반등을 좀 해내고 있는데요. 화장품 섹터는 그동안에 낙폭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오늘 이슈가 좀 나왔죠. 중국의 화장품 관련 업체들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내방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인바운드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하방을 잡아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번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고 단기 매매해주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섹터는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만은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3분기 지금 컨센서스는 3.5%, 4분기 컨센서스는 한 4.2% 정도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보다는 그동안에 낙폭이 깊었던 종목 중에서 모멘텀을 가진 종목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게 수익률 게임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그 화장품 관련주라든지요. 또 한 가지 섹터는 이제 게임 섹터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요. 오늘 그 추천주는 컴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그 높다. 스카이랜드스라는 그 신작 게임인데요. 서머너즈에 이어가지고 글로벌에서 상당히 맥힐 수 있는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게임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그 모멘텀을 탈리온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적인 측면에서 컴투스는 그동안 그 서머너즈에 대한 개발력과 글로벌 마케팅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시 한번 스카이랜드스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데 저는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그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추천주는 컴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매수가는 14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그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과 함께 전략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남북 경협주들이 약세인데요.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